청취자 여러분, 거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벽하게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팝음악계에서 4년이면 사실상 뭐 영원에 가까운 시간 아닌가요? 맞아요. 그 정도 공백기라면 진짜 영원이죠. 트렌드는 수십 번 더 바뀌고 새로운 스타들이 정말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눈 깜짝할 사이에 판도가 바뀌는 시장이니까요. 네, 이런 치열한 상황에서 2026년 전 세계가 가장 고대하던 컴백 무대를 준비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은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고 또 트렌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쓸 겁니다. 뭐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화려한 네온 사인이나 최첨단 그래픽 이런 걸 떡칠한 무대를 기획하겠죠. 완전요. 그리고 당연히 완벽한 영어 가사로 된 팝 트랙을 들고 나올 거고요. 그게 빌보드 1위를 보장하는 아주 안전하고 확실한 공식이니까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아주 검증된 루트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들이 미래로 달려가는 대신에 무려 600년 전의 과거로 시선을 돌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주제는 바로 2026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단 하나의 문화적 사건,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컴백입니다. 와, 이건 정말 단순한 팝스타의 복귀 무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건 K-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뭐랄까 굉장히 묵직한 철학적 선언에 가깝거든요. 철학적 선언이다. 표현이 아주 강렬한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 숨겨진 기호들을 낱낱이 해독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파헤치기타 한두 개가 아니죠. 맞아요. 단순히 이들이 신곡을 발표했다는 팩트, 그걸 넘어서 왜 이들이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장 세계적인 무대에 올리는 엄청난 모험을 택했는지 그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소름 돋게 흥미롭거든요. 진짜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치밀한 기획력에 놀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럼 먼저 가장 직관적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죠. 컴백 라이브의 타이틀, 그리고 앨범의 제목 말입니다. 이번 정규 5집 프로젝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죠. 우리가 첫 번째로 해독해야 할 암호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번 리드 타이틀곡 이름이 스윕이라는 걸 보고 역시 가장 세련된 글로벌 팝 사운드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목부터가 되게 트렌디하고 세련됐잖아요. 그쵸. 그런데 정작 전체 앨범명 그리고 전 세계로 송출되는 컴백 라이브 쇼의 공식 명칭은 다름 아닌 아리랑입니다. 네, 아리랑이죠. 여기서 제라 약간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를 휩쓰는 K-팝 아티스트가 앨범 타이틀로 아리랑을 내세운다는 거, 이거 자칫하면 너무 뻔한 국밥 홍보 영상이나 진부한 관광 캠페인처럼 느껴질 우려가 있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위험 요소가 있죠. 다이너마이트나 버터처럼 세계인의 귀에 쏙쏙 박히는 영어곡으로 안전하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굳이 아리랑을. 맞아요.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음악의 전통적인 요소를 막 억지로 우겨 넣으려다가 되게 어설픈 퓨전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요. 네, 자칫하면 엄청 낡고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진짜 거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선택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방탄소년단이 아리랑을 선택한 게 단순히 우리가 한국인이다. 이걸 과시하기 위한 1차원적인 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국뽕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철저하게 그들이 지난 4년 동안 팬들과 겪었던 단절,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회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서사적 도구로 쓰인 겁니다. 아리랑이라는 민요 자체가 가진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끌어온 거군요. 네, 아리랑의 가사를 곰곰이 한번 뜯어보시죠. 이 노래가 기본적으로는 나를 두고 떠나가는 임에 대한 원망 그리고 슬픔을 담고 있잖아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는 언젠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지독한 기다림과 희망이 짙게 깔려 있거든요. 즉 이별과 재회의 메타포인 거죠.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팬들에게 지난 4년의 군백기, 그 공백기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했던 강제적인 이별의 시간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단절이었죠. 네, 그 길고 긴 단절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고 마침내 다시 만나는 이 벅찬 순간의 감정을 수백 년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이 부르면서 응축해온 아리랑이라는 거대한 정서적 그릇에 싹 담아낸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닭살이 쩍 돋는데요?
단순히 멜로디만 차용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서사를 자신들의 현실을 아주 완벽하게 오버랩시킨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K-팝 산업의 현주소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K-팝의 현주소요? 어떤 맥락이죠? 지금 K-팝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으면서 참 역설적이게도 그 K라는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요새 다국적 작곡가들이 곡을 주로 쓰고 가사도 절반 이상이 다 영어잖아요. 네, 사운드 자체도 영미권 팝이랑 사실상 구분하기가 힘들어졌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K-팝의 최정점에 서 있는 방탄소년이 가장 전통적이고 고유한 아리랑을 전면에 딱 내세웠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단단한 대답인 거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한 이 아리랑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길 희망하는 전 인류의 보편적인 감정, 즉 기억과 희망을 아주 강렬하게 자극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거예요. 팝음악의 공식에 맞춰서 나를 깎아내고 동화되는 대신에 오히려 나의 가장 깊은 뿌리로 깊숙이 파고들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세계인의 보편적인 감정이랑 딱 맞닿았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죠. 이게 너무 역설적이라서 더 짜릿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앨범명에 담긴 무거운 서사를 이해하고 나니까 다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거대하고 역사적인 서사를 도대체 어디서 펼쳐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아리랑이라는 이 무거운 메시지를 그냥 흔한 방송국 스튜디오나 평범한 동구장에 덜렁 올려놓을 순 없잖아요. 아, 절대 안 되죠. 그 공간 자체가 메시지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아니 어쩌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무대가 바로 광화문과 경복궁이라는 거잖아요. 네, 공간이 곧 메시지의 연장이 되어야 한다는 걸 정확히 간파한 겁니다. 제가 이번 컴백 무대의 오프닝 동선을 보고 정말 전율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7 멤버가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 그 거대한 궁궐의 한가운데서 말이죠? 맞아요. 거기서 걸어 나와서 흙내문을 지나고 마침내 광화문의 문을 쫙 열고 월대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이 동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압도감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방금 언급하신 그 월대라는 공간,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대요? 그 계단식으로 된 넓은 단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월대는 과거 조선시대에 왕이 궁궐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던 일종의 거대한 소통의 무대이자 왕의 길이었거든요. 아, 왕이 백성을 만나는 길. 네, 수백 년의 묵직한 역사를 품은 이 돌길을 7 멤버가 당당하게 걸어 나온다는 건 단순한 퍼포먼스 동선 그 이상입니다. 그럼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걸까요? 군복무라는 사회적 단절, 그러니까 닫힌 문 안에서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와 팬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거죠. 이걸 이보다 더 식약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광화문이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건축적 악기 혹은 음향 챔버처럼 쓰인다는 느낌을 팍 받았거든요. 건축적 악기라 아주 멋진 표현이네요. 그 트렌디한 타이틀곡 쓰임의 최첨단 팝비트가 600년 된 경복궁의 나무 기둥이랑 기와지붕에 부딪혀서 울려 퍼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시각적, 청각적 카타르시스가 장난 아니겠네요. 그렇죠. 과거와 현재가 물리적으로 꽝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묘한 이질감,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조화. 광화문이라는 공간 자체가 방탄소년의 현재 음악적 정체성을 그냥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한번 연결해 보면요. 광화문 광장이라는 장소가 한국인에게 가지는 특수한 광장 문화의 맥락까지 깊이 짚어볼 수 있습니다. 광장 문화요? 시위나 응원 같은 거 할 때 모이는 그 특유의 문화 말이죠. 네, 맞아요. 광화문 앞은 사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뷰를 자랑하잖아요. 뒤로는 장엄한 조선의 법궁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 앞으로는 21세기의 최첨단 고층 빌딩 숲이 끝없이 쫙 펼쳐집니다. 진짜 외국인들이 서울 오면 가장 놀라는 포인트 중 하나죠. 과거와 미래가 한눈에 보이니까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거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수백만 명이 붉은 옷을 입고 모여서 열광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국가적인 기쁨과 슬픔, 수많은 목소리가 모여드는 민주주의와 응집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거긴 그냥 단순한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뜨거운 에너지가 응축되는 심장 같은 곳이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방탄소년은 단순히 예쁘고 화려한 랜드마크를 무대 배경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 광장이 수십 년 동안 쫙 흡수해온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에너지, 축제와 연대의 문화를 자신들의 컴백쇼 안으로 온전히 끌어들인 겁니다. 아, 장소의 에너지를 통째로 흡수했다. 네, 이 장소를 택함으로써 이 무대는 단순한 한 팝스타일 공연을 넘어서는 거죠. 전 세계 팬들과 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거대한 페스티벌로 격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영리하게 갖춘 겁니다. 와, 가장 깊은 뿌리인 아리랑이라는 서사를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그 폭발적인 응집력의 공간, 광화문에 올려놓았다. 메시지와 공간의 결합이 진짜 완벽하네요. 정말 치밀한 기획의 승리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기술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와 600년 역사가 담긴 현장의 공기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건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죠. 단순히 유튜브에 녹화본 딸랑 올리는 수준으로는 이 공간이 가진 압도적인 스케일을 다 담아낼 수 없잖아요. 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600년 역사의 문화재 한가운데서 팝 콘서트를 열고 그걸 글로벌 라이브로 송출한다. 이건 기술적으로나 연출적으로나 엄청난 난제거든요. 게다가 야외 광장 특성상 날씨나 소음 같은 변수도 너무 많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전례 없는 플랫폼과 세계적인 연출가를 전격 등판시켰습니다. 저는 이 소식 듣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3월 21일 오후 8시 이 광화문의 장엄한 풍경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190개국에 라이브로 생중계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넷플릭스 생중계라 스케일이 다르죠. 넷플릭스가 다큐멘터리나 사전 제작된 콘서트 필름을 스트리밍하는 건 흔하게 봤지만 한 아티스트의 대규모 야외 컴백 무대를 실시간으로 동시 생중계하는 건 완전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완전히 판을 흔드는 시도죠. 이건 흡사 전 세계인의 거실을 광화문 광장의 VIP석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선언 같습니다.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가진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죠.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프리미엄 스토리텔링 매체잖아요. 전 세계 누구나 리모컨 하나로 접속할 수 있으니까요. 네. 방탄소년은 이번 컴백이 그냥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일회성 쇼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다큐멘터리적 사건, 즉 역사적인 순간임을 넷플릭스라는 매체로 묵직하게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송출 플랫폼보다 더 놀라웠던 게 따로 있었어요. 뭔가요? 총 연출자의 이름이었어요. 무대에 서는 댄서만 50명이고요. 국악과 팝의 사운드를 섞기 위해서 아리랑 국악단 13인이 함께 무대에 오르잖아요. 이 엄청나게 복잡한 무대의 지휘봉을 잡은 사람이 세상에 바로 해미시 해밀턴 감독이더라고요. 와, 해미시 해밀턴.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을 연출했던 세계적인 거장이죠. 아니, 영국의 올림픽 개막식을 만들었던 전설적인 감독이 한국의 궁궐 앞에서 열리는 케이팝 그룹의 무대를 연출한다? 이 조합이 솔직히 언뜻 보면 되게 낯설고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감독의 과거 이력을 딱 떠올려 보면 와, 이보다 완벽한 섭외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해미시 해밀턴 감독이 그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줬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병원 침대 막 날아다니고 비틀즈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는 영국의 짙은 역사, 즉 산업혁명의 용광로부터 시작해서 비틀즈와 셰익스피어, 그리고 현대의 팝컬처까지 이어지는 그 방대하고 거대한 서사를 하나의 무대 위에 아주 유기적이고 매끄럽게 엮어내는데 완전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 완전 서사 통합의 달인이네요. 그렇죠. 가장 로컬하고 역사적인 소재를 전 세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하고 현대적인 팝의 문법으로 번역해내는 그야말로 스페셜리스트인 거죠. 맞아, 바로 그거네요. 찌르는 듯한 해금과 부드러운 가야금 같은 전통악기 소리가 신시사이절의 강렬한 베이스랑 막 부딪히고 그 600년 된 목조 건축물의 단청 위로 최첨단 레이저 조명이 쏟아지는 이 아찔한 퓨전. 상상만 해도 짜릿하죠. 아주 정교하게 조율하기 위해서 해밀턴 감독이 꼭 필요했던 거군요. 네, 그가 합류했다는 것은 이번 무대가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마스터피스가 될 거라는 확실한 보증수표나 다름없습니다. 완전 기대가 됩니다. 광화문의 무거운 역사성, 아리랑의 애절한 정서, 국악단의 생생한 라이브 사운드,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트렌디하고 파워풀한 퍼포먼스. 이 네 가지 요소를 전 세계 190개국의 시청자들이 아무런 위화감 없이 그저 압도적인 스펙타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연출의 마법이 곧 펼쳐질 겁니다. 진짜 하나하나 파헤쳐볼수록 이 컴백 프로젝트의 메커니즘이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저 감탄만 나옵니다. 사실 저 처음에는 단순하게 스케일이 장난 아니면 역시 BTS다. 딱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겉보기엔 그 스케일이 압도되기 십상이니까요. 네. 하지만 그들이 왜 이런 파격적인 선택들을 했는지 그 이면의 로직을 쭉 따라가 보니까 이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쇼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예술적 저항이자 선언이네요. 예술적 저항, 맞습니다. K-팝이 글로벌 시장에 맞추겠다고 스스로를 자꾸 무색무취하게 만들고 있을 때 오히려 가장 날카롭고 선명한 자신들의 고요한 뿌리를 전 세계인의 거실 한가운데로 팍 던져버린 거잖아요. 글로벌이라는 그 거대한 바다에서 이리저리 표류하지 않고 단단하게 중심을 잡는 방법은 결국 남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죠. 맞아요.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 닻을 가장 깊고 단단하게 내리는 것, 그게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오늘 이 치열하고 흥미로웠던 심층 탐구를 술술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거대하고 멋진 서사를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살짝 끌고 와보고 싶습니다. 좋네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연결해 보는 거군요. 네.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항상 어떤 새로운 무대가 주어지잖아요. 직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거나 낯선 환경에 뚝 떨어지거나 혹은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그룹에 새롭게 들어가게 될 때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살면서 그런 전환점이나 긴 공백기 이후의 복귀 같은 걸 반드시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은 혹시 주변의 기대나 이른바 글로벌하고 보편적인 기준에 억지로 내 모습을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의 고유한 색깔이나 개인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되게 뼈 때리는 질문인데요. 방탄소년단은 4년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그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오히려 가장 오래된 자신들의 역사인 광화문을 쫙 열고 아리랑을 부르며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나만이 가진 고유함의 깊이가 결국엔 전 세계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몸소 보여준 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화문이라는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광화문, 바로 빛이 사방을 덮고 교화가 만방에 미친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름 참 멋지죠. 청취자 여러분, 600년 된 낡은 궁궐의 문과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오래되고 슬픈 민요가 2026년 전 세계 수억 명을 열광시키는 글로벌 팝의 현상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짜릿하네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니고 심지어 스스로 보기에도 좀 낡고 평범해 보이는 개인의 역사나 고유한 정체성 중에서도 어쩌면 제대로 된 무대와 진정성만 딱 만난다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아니 최소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야말로 사방을 덮을 만한 빛나는 잠재력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한 이 방탄소년단의 거침없는 행보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 있는 광화문을 찾고 그 문을 당당히 열어 젖힐 수 있는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